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롱입니다. 밝은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새로운 각오들을 다지셨겠죠. 특히나 지난 한 해는 워낙 좀 힘들고 시장 자체도 지지부진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좀 좋지 않았기에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첫 승부, 첫 단추를 잘 달 수 있는 종목들 여러 전문가들에게 앞으로 총 4시간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전략이 지금으로서 가장 유효하고 또 수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새해가 됐다고 우리들의 포트가 완전히 리셋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AS 가능할지까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서 갖고 있는 종목은 갖고 있는 종목대로, 그리고 새로운 종목은 새로운 종목대로 알찬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또 새해 맞이하셔서 또 저녁 먹기 전까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들 어떻게 상담이 가능할지 신청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빠르고 간단한 건 전화입니다. 02786-102, 02786-102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는 이게 좀 쑥스럽고 전화드리기 민망하다라고 하신다면 문자 가볍게 주세요. 013-3366-8200 무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때는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저희가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여기 실시간 채팅창도 활발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실시간 참여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오늘 1부 순서 어떤 분들과 함께하게 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강력한 세 분의 어드바이저입니다. 고래 삼총사, MTNW 나린의 정혜영, 강남 큰손 정홍주, 공명 정지우 위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그냥 오랜만에 뵌 분도 계시고 처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분들도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첫 단추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 또 첫 단추를 맡고 계시니까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하나하나 그러면 시장 얘기부터 종목 전략까지 세우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정혜영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지난해는 좀 힘들었습니다. 네. 좋아질 듯 하면 다시 떨어지고 좋아질 듯 하면 떨어지고 하다가 이제 개인들은 그냥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올해 증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올라가다가 떨어지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때를 잘 맞춰야 되는데 2020년도, 2021년도 본래 2020년도 금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무서운 범이 다가오거든요. 이 범을 잡아야 되는데 범을 잡는 방법만 알면은 굉장히 쉬워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년에 어떤 테마 다 똑같아요. 맨날 하는 테마, 뭐 대북 테마, 건설 테마, 금융 테마, 뭐 자율주행 테마, 자동차 테마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업종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봐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내년도, 내년이 아니죠. 금년도 3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한 66일 남았나요? 그래서 현재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대선에 좀 정신을 바짝 한번 쏟아보세요. 이 대선을 바짝 쏟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정책으로 누가 당선이 돼갖고 어떤 정책으로 나가느냐. 그 정책에 맞춰가지고 테마, 대장주, 세력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범 한 마리만 딱 잡으면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벌써 위원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좀 포커싱을 둬야 될지 힌트를 주셨어요. 잠시 후에 그러면 관련 업종군들이나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정홍주 위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밴드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니까 예상 지수로는 3,400에서 3,300 저점으로 3,200까지도 얘기는 하는데
이거 내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항상 궁금합니다. 이게 뭐 의미가 있든 없든 지수 밴드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좋을까 아니면 비슷할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유동성에 대한 흐름도 좀 네.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지만은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됨에 따라서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오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를 고점을 돌파한다?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는 단정을 질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시장이 투자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 시기는 대선 있기 직전까지는 증시가 급격한 급락이 나기 어려워요. 아무래도 뭐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투자하기가 연말 연초 3월까지도 3월 이후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더욱더 유동성이 축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과 테이퍼링이 맞물리는 3월 달 이후 그때보다는 지금 3월까지 돈 버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투자는 빨리 1분기에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반기가 특히나 저는 이번 연도 상고 하저라고 보는 것은 상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흐름은 양호하겠지만 하반기에는 테이퍼링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다가오다 보니까 유동성이 더욱더 축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 업황과 자동차 업황 자체가 호조를 맞이하고 있죠.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새롭게 수요가 늘기 때문에 IT 업황과 혹은 자동차 쪽도 해외에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팬데믹에 대한 종료가 이번 연도 마무리가 될 걸로 보다 보니까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들어가다 보니 경제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급작한 급락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탄력적 상승세가 이번 연도 내내 이루어지기보단 상반기 그중에서 3월 달까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와 금리 인상에 대한 상승폭이 제한된다는 관점에서 뭐 전고점 돌파를 한다 이건 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전고점 돌파 속의 시세 분출보다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전고점 내에서의 박스권 속에서 종목 장세가 활약이 이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솔직히 제가 정지우 위원께 그러면 예.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앞에서 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연초에 의미가 크지 않으면서도 항상 궁금한 거 예. 성장주냐 가치주냐. 예. 근데 지난 연말까지 흐름 봤을 예. 때는 아무래도 반도체, 자동차 쪽, IT 예.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가치주의 예. 시간이 왔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거든요. 예. 이것도 큰 그림에서는 좀 어떻게 예. 보세요? 제가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상고하저냐 이렇다기보다도 분기별로 좀 전망을 좀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가 시작되면서 CS 이제 2022년 이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쯤에 이제 IT 강세의 흐름이 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대선이 있죠. 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때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현상이 이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분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정책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뉴딜 정책이 나타나면서 정책주들이 활발하게 수소차 관련주라든지 움직였던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아마 정책주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분기 때 큰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제 대상을 타면서 좀 전망을 해드렸던 업종 자체가 뭐 반도체라든지 특히 게임 업종을 굉장히 주시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예, 올해도 이 메타버스 반도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3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죠. 대부분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증시 이제 유동성이 축소돼서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점진적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기간에는 증시가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썸머 랠리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해보고 4분기 때는 이제 과열 국면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증시가 버블, 꼭대기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4분기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자세한 이제 올해 전망은 제가 업종 테마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좀 극단적으로 반으로 딱 가르고 싶어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뭐 아니면 도고, 상고 아니면 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각 이벤트가 이미 예견이 돼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게 유효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세 분이 공통적으로 특히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업종군으로 조금 시선을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님께서는 그럼 앞에서 대선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좀 어디에 포커스 두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네. 항상 대선이 끝나든가 아니면 연말이 끝나고 나면 새해연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항상 이 건설주를 빼놓으면 안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제가 경험한 보시면 중소형 건설주, 정부 정책 테마주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향후 주도주가 되려고 하면은 이 지수 등락, 지수 타령하지 마시고 어떤 정책이 연초부터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첫 번째 정부 정책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제일 첫째적으로 중소형 건설주를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년 그럽니다. 뭐 한두 해가 아니고 매년 연초는 일단 첫 번째가 중소형 건설주 정책에 일단 맞춰갖고 어떤 세력이 들어오는가. 주식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세력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 그 세력 중에서 대형주가 들어오느냐, 중소형주가 들어오냐, 대선에 맞춰서 어떤 인맥 관련주가 들어오냐, 뭐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어떤 건설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주택 사업 주로 하는 건설주인데 또 대선과 엮이게 되다 보면 인프라 관련한 건설주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여기에 모두 부합하는 종목이 어디 있을지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정홍주 위원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느 테마주 보고 계신 거예요? 전 뭐 단도직입적으로 5G 그리고 자율주행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저는 크게 보는데요. 전 글로벌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빌더버그 회의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회의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거기서 나왔던 내용 자체가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 그게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이끄는 분야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탄소 배출,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정책, 이 두 가지가 항상 핵심인데 그게 뭐 한두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 뭐 꾸준하게 관심을 가야 될 분야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기본 베이스로 통신이 깔리지 않는다면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간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통신이 기본이기 때문에 5G 산업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위축됐던 투자가 재기가 됨에 따라서 대규모 인프라 법안에 대한 미국에서 통과가 됨에 따라 인프라에 대한 기본이 또 통신과 뭐 여러 가지 건설도 있겠지만 통신도 그 인프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건설, 인프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5G라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서 우리가 관심권에 둘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인텔의 자회사가 이제 모비라이라고 있는데 상장이 내년도에 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 상장이란 자체는 이제 상장의 목적 자체가 주식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투자금을 좀 받아가지고 본격적 투자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모비라가 세계 1위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다 보니까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연도가 내년도가 될 수 있다 해서 5G와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좀 가지셔야 될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거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네. 자율주행이야 12월 들어서 분명히 반응을 해줬으니까 그렇고 5G는 드디어 갑니까? 좀 너무 기대감만 컸다가 못 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5G 과거에 제가 작년도 중에서 몇 월 네. 특정 달에서 엄청나게 시세가 한번 나오긴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때 나오고 나서 주가 쭉 빠졌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차별화 쪽으로 보고 있어요. 일부 5G 관련주 중에서 못 갔던 종목. 제가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그 종목 확실하게 찍어드릴 텐데 5G라고 다 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차별적으로 옥석 가리기와 함께 키 맞추기로 못 갔던 5G 그걸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마지막에 종목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정주 전문가께도 앞서 굵직한 업종들이 나왔는데 네. 이거 빼고 네. 다른 업종군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도 게임, 뭐 반도체 이런 쪽을 많이 주목을 하고 큰 랠리가 한번 나왔는데요. 올해는 좀 주목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시장에서 이제 메타버스, NFT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굉장히 작년도에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까지 해서 올해도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전에 2000년도 때 인터넷 버블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 큰 랠리가 나왔던 기업들이 인터넷 관련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버블이 꺼지고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죠. 올 한해는 묻지마식으로 뭐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은 묻지마식으로 가기보다는 역시 실적과 어느 정도 핵심 기술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MS 쪽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앞으로 2년 안에 메타버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심지어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죠.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일단 작년도 연말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크리스마스 이후로 해서 이제 미국의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구글 스토어에도 그렇고 구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웹들이 오큘러스 앱들이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그만큼 무엇보다 이제 내년도에도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 애플 같은 경우가 XR 기기를 출시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시장에서 많이 접하지 않았던 부분, NFT 같은 경우는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 이제 대선의 모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선거 자금을 NFT로 좀 마련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 자체가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메타버스와 NFT에 대해서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고 관련한 어떤 종목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지 그것도 저희가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 우리가 큰 그림에서 어떻게 시장 접근할 수 있을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고지를 해 드릴게요. 어떻게 참여 가능한지 전화 02786-1022-102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 드리고요. 또 문자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13-3366-8200으로 이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저희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저희가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운의 첫 번째 전화 상담 시청자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주십시오. 예, 새해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출발이 좋네요.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시고 또 매수가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성신양에 성신양의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15,700원에 15,700원. 일단은 수익권이시고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30%. 몇 퍼센트요? 30%. 30%. 예. 아무래도 뭐 수익권이기는 하나 12월 이제 말미 들어서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바로 정혜영 전문가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 받아주시죠.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성신양에 이게 30% 정도면 본래 고래기법에서는 몰빵이라고 그래요. 30%가 한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적에 한 종목에 30%가 한도입니다. 세 종목 정도면 거의 100%가 되죠. 근데 이제 30% 15,700원 일단 사기는 사시는데 위치가 중요한데 이 15,700원이라는 경우는 상단에서 사신 거예요. 원래 이 상단에서 매수를 할 때는 30%가 많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상단에서 매수를 할 적에는 10%에서 많아봤자 20%. 근데 30%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은요, 연초에 중소형 건설주를 비롯해갖고 전반적으로 정책이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매매하실 적에는 반드시 손절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정답이기 때문에 손절 기준만 딱 정해놓으면요, 등락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꿋꿋하게 지지만 받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700원이니까 어느 손절 라인 때만 딱 정해놓고요. 올라갈 적에 길게 갖고 가세요. 뭐 길게 갖고 간다는 것은 보통 3개월 분기별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쭉 가져가는 게 좋아요. 단지 저 같은 경우는 손절 기준을 15,000원에 딱 잡습니다. 15,700원이죠? 15,000원에 손절만 잡으시고 중장으로 쭉 갖고 가는 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15,000원 그 라인 구워줬으니까 성신양회 갖고 계시다면 이 부분 꼭 좀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예. 예, 이 라인 잘 지켜가시면서 앞으로 또 성신양회가 쭉쭉 우상향하길 저희도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화 주셔서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첫 번째 전화 상담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정홍주 위원께 한번 또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고 매수 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명신산업 예. 31,000원에 10%. 31,000원에
10% 갖고 계신데 네. 지금은 약간 이제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 바로 정홍주 위원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명신산업 받으세요. 선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관련주죠, 부품주. 그래서 네. 앞으로 테슬라 관련주의 또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뭐 전 세계 뭐 탑은 테슬라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당연히 성장함에 따라 테슬라주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31,000원이면은 가격대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일 텐데 그래요? 화면 통해서 제가 좀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 실적의 추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만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번 연도가 되겠죠. 실적 자체가 예상치가 100% 맞진 않지만 기본적인 어떤 이 가이던스 흐름은 맞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작년도의 기준을 봤을 때 증가 추이, 내년도는 더 증가를 보이는 기본 증가 추이 속에 있는데 가격적으로 이제 퍼라 자체가 PBR 자체가 이렇게 싸다라고 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봉의 장기적 흐름이 그동안의 1년에 가까운 뭐 작년도 1월 달부터 해서 1년에 가까운 하락의 추세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밴드가 볼린저 밴드가 넓다가 지금 딱 쪼그라들었죠. 위에 밴드가 밑으로 확 그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왔죠. 지금 각도가 가파르게 됨에 따라서 밴드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 보세요. 각도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훅 하고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 각도가 이제 가파르게 이격도가 짧아졌다는 것은 뭔가 변곡점이 나올 때가 됐다는 뜻인데 일봉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이 변곡점이 왔느냐 이제 서서히 상승 흐름을 타려고 거래가 이제 늘었어요. 그래서 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터졌던 시점에 밴드의 중앙선 약 21선에 대한 붕괴가 되지 않는 선, 약 대략적으로 가격대는 28,000원 정도. 그래서 28,500원 정도 해가지고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28,500원 정도의 약 22선 붕괴된다면 거래가 실렸던 두 번에 실렸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격이 되는 거라 다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서 앞으로 상승의 흐름을 타시면 좋은데 수급적인 관점에서 누적으로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한 달 동안 많이 들어온 형태를 봤을 때 외국인들 팔긴 팔았지만 일단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것도 하나의 긍정적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기관의 매수보다 외국인들 매도가 클 경우 둘 중에 하나가 너무 과도하게 컸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하셔야지 뭐 테슬라 관련주다 전기차가 앞으로 성장세가 있다 그것만 믿고서 간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하나의 주봉의 변곡점의 밴드가 이격도가 짧았으니까 이런 22선 약 29,500원인데 가격대가 조금씩 숫자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숫자가 나옵니다. 22선을 가지고서 앞으로 위쪽 방향으로 계속 이어가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처음에 이제 정홍주 위원께서 선택 잘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안도의 한숨을 드시더라고요. 이걸로 사실 상담은 끝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28,500원대에 붕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잘 지켜보자라고 또 첨언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이 부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전화 상담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종목 얼마에 사셨어요? 컴투스. 네, 매수가는요? 16만 1,000원, 네, 30%. 컴투스 16만 1,000원에 30% 비중 두고 계시고 예, 연말 막판에 약간 좀 힘이 떨어졌었는데 컴투스 뭐 시장에 워낙 관심도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정지우 위원께서 또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궁금합니다. 한번 받아주시죠.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컴투스 제 관심줄에서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만 뭐 위즈웍 스튜디오 쪽에 2천억 넘게 투자가 좀 집행이 되고 거의 5천억 작년 한 해 거의 1조 원 베팅. 이 회사 이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죠. 앞으로 큰 변화가 올 때 큰 딜을 하기 위해서 1조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드디어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1조 원 가까이 베팅이 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컴투스는 자사주 매입을 이 13만 원대에서 200억 정도가 들어왔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권은 13만 원대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정우성 씨, 이정재 씨 소속사를 인수를 했죠. 그런 만큼 오징어 게임 2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오징어 게임 2가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뿐만이 아니고 올해 가상화폐 토큰도 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이 블록체인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작년도 실적 대비 퍼가 20배 높을 정도로 이렇게 고평가돼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연기금을 비롯해서 특히 금융투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 동향 체크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시점이 2021년도 10월 달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싹쓸이 기법으로 풀어보면 721선 돌파, 지지를 받고 우상향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13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도 지지권이다. 13만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좀 펼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일단 저항권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렸던 18만 원대 초반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예상 신고가를 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돼요. 왜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13만 원대에서 아직 크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재료들이 많이 있죠. 가상화폐 발행부터 해서 메타버스 투자와 함께 특히 오징어 게임 2 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8만 원대 돌파하게 되면 19만 원 이상, 20만 원대 이상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증권사 레포트를 보게 되면 한 22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13만 원대가 바닥권으로 보고 매매 전략을 펼칠 만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컴투스 같은 종목이야 정지우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올해 아마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통해서도 참 여러 프로그램에서 계속 전략은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좀 좋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세 개 종목에 대해서 전화 상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종목 상담 문자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자 상담은 지금 올라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꽤 많습니다. 하나솔루션, 대우건설, 비덴트, 메디아나, PNT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좀 눈에 띄는 게 앞에서 그 건설에 대해서 대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마침 대우건설이 올라와 있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해서 근데 좀 매수가가 높아요. 8,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혜원 위원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앞에서 또 건설주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이 건설주는요, 항상 주식 시장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업종 자체가. 근데 현재 약간 물리셨으니까 지금 상태 이 종목은 겁낼 것은 없어요. 왜? 이미 고점에 물려갖고 이미 다 내려왔기 때문에 본래 파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파동 자체라는 것이 5,000원 기준 5,50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온 겁니다. 제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경우는 바닥에 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5,000원 기준 5,500원 지지선이기 때문에 현재 잘 보세요. 자, 지난번 이게 빨간 선이 있으면 이게 720에서 이게 바닥선입니다. 다시 애바닥.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쌍바닥을 쳐야 가거든요. 최소한 쌍바닥, 쓰리바닥, 수급이 들어와서 수익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 쌍바닥을 못 쳤어요. 근데 5,000원 기준 5,500원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쌍바닥만 치면은 향후 물린 것도 충분히 회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하는 것이 좋겠고요. 더 이상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물타기는 언제 하느냐면은 지지받고 갈 적에 수급이 들어올 적에 3박자, 7박자가 맞아서 거래가 상회할 적에 우위로 박려서 잡을 적에 항상 우위로 박려 잡는다는 것은 주봉을 보는 것인데 주봉이 이번 주부터 이미 우상으로 전환되는데 수급 아직 안 따라오고 있어요. 이 수급이 따라줄 때 추가 매수하는 거거든요.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여기 7,000원대 있죠. 요 상단 7,000원대를 돌파한다는 것은 그 고점을 향해서 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5,000원이 붕괴되면 안 돼요. 5,000원이 절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기 이제 가보자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섣부르게 물타기는 하지 말자 계속 강조를 해 주셨고 7,000원이 돌파하면 계속 가는 건데 만약에 5,000원 선이 붕괴되면 여기서는 또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또 이걸 만회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릴 테니까 좀 전략 잘 짜셨으면 좋겠고요. 대우건설에 대해서
문자 상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어서 또 어떤 문자, 어떤 종목들 들려왔는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도 덴티움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58,820원에 비중 20%입니다. 4271번님께서 좀 문자 상담해 주셨는데 이분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 전화 한번 주시지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이 문자로 장기 적립식 투자로 접근했는데 이거 괜찮나 해서요.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던데 정홍주 위원님 이거 덴티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한번 덴티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장기 투자라는 개념에서는 항상 포인트, 위치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장기가 가능하다 아니면 단기 대응이 필요하다 이 위치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한번 시세가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미래를 가지고 무조건 단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는다 봅니다. 이 타이밍을 잘 보고 사야 되는데 업종 자체는 당연히 이제 점점점 갈수록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늘겠죠. 당연히 점점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플란트 수요가 늘기 때문에 지난달에 특히나 11월 달에 특히나 임플란트 관련 회사의 덴티움이 뭐 사상 최고의 수출액을 뭐 일으켰다 하면서 주가가 12월 달에 강세를 보인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의 차트를 회사 내용의 기본적인 분석을 좀 화면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업종적인 평균을 봤을 때 이 덴티움 같은 경우가 이 퍼라는 게 있어요. 퍼 PBR 기본적으로 이게 퍼 PBR이 절대적 수치를 저는 일단 10 이하는 누가 봐도 저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PBR도 마찬가지로 1.0 이하. 근데 가격대 싸지 않은데 업종 평균을 봐도 현재 덴티움의 주가의 어떤 평균적인 업종 평균 퍼에 비해서는 가격적으로도 좀 높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격적으로 싸지는 않다. 덴티움이 좀 더 높다.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PBR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낮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싸지가 않은 형태 속에서 수급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은 좋지만 가격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려면 가격 수치가 좋아야 되는데 절대적 수치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형태 속에서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시세가 나온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시세가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 안 돼요. 그럼 몰라요. 그런데 추세적 방향 자체가 양봉이 줄고 있죠. 추세적으로 긴 상승의 흐름 이후에 하락으로 이미 접어든 상태. 이렇게 긴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나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음봉이 줄은 상태. 이럴 때는 돌아설 가능성이 많겠지만 양봉의 기로 자체가 이미 최근의 음봉일에 비해 충분히 긴 형태를 띈 상태에서 꺾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예측이 안 되는 형태 속에서 이 추세를 파라볼이 또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적인 예측을 하지 마시고 낙폭과대에 따른 이번에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기고 나서 저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매매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다. 장기 투자하면 이런 데죠. 음봉이 충분히 길이가 나온 상태 이후에 양보로 첫 번째 나올 때 시세가 한 번 더 긴 조정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지금 여기서 시세가 나온 상태에서 가격적인 수치가 예측도 안 되는 국면에서 여기서 미래에 대한 뭐 임플란트 수요가 늘 것이다. 이런 건 모멘텀인데 모멘텀은 장기로 올라갈 거는 수두룩해요. 근데 그것만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 위치 파악을 했을 때 예측이 불가하다. 그래서 좀 챙기고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덴티움 이게 좋긴 좋은데 장기로 끌고 가기엔 시세도 나왔고 이거 가격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837님께서 한국전자홀딩스 문자 주셨어요. 매수가 2,300원에 25% 비중인데요. 약간 손실 중입니다. 중장기 보유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지우 위원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한국전자홀딩스 이 종목은 좀 실적이 요즘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주로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예, 코로나 터지는 그 2020년도 때 9월 달부터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이에요. 그 이유가 이 자회사 KC 같은 경우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한다.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점상학가 나갔던 기업이거든요. 테슬라 제로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 기업은 무엇보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국전자홀딩스 721선을 막 돌파, 점상한가로 지지받고 이제 막 움직였던 시점이 재작년 10월달 그리고 8월달부터였죠. 그때가 이제 바닥권이었어요. 그때 도전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도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600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퍼가 작년도 실적 대비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1,46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2만 주 이상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00원, 1,600원대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접근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서 쭉 한번 랠리가 나오고 나서 최근 들어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KC 같은 경우는 자회사 같은 경우도 아직 이 연기금 쪽에 180만 주 수급이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수급도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재료와 수급 이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000원대 부근이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21선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일단은 2,700원대 부근이죠. 일봉상 전고점 부근까지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오히려 떨어지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입니다. 예.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요. 예. 한국전자 홀딩스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투자 전략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이렇게 AS를 해드렸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것도 잠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인터넷 검색창에서 MTN 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이 화면 딱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 그리고 9시 각각 저희 정홍주 위원과 정혜영 위원 그리고 정주 위원께서 무료 공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들 잘 참고하시면서 또 방송은 방송대로 상담 받아가시고 또 이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또 종목도 받아가시면 일석이조의 또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안내까지 해드리고요. 바로 잠시 후에 앞에서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해드렸던 과연 그러면 첫 단추 어떤 종목으로 세울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종목 추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위원께 마이크 넘기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이제 딱 판은 다 깔아주셨으니까 어떤 종목 제시하실 건가요? 대선 공약주입니다. 네. 이 대선 공약주인데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아직은 좀 모르죠. 그렇지만 어느 가능성이 있을 적에 가능성의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그 뉴스가 보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아주 단단하게 공약이 주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이 특수건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주식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반드시 세력이 들어오느냐, 세력이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대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력이 들어왔느냐. 근데 이 대선 공약주라 하더라도 세력이 안 들어오면 에이 뭐 별일 없나 보다 하지만 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세력이 들어오면 이상하네? 세력이 뭘 있나 보네?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특수건설을 보면 우상향 파동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엔터 패턴 우상향 쌍바닥을 시원했어요. 쌍바닥을 시원하면서 하나, 둘, 셋 적산빙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세력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11,000원대입니다. 이 11,000원대가 바로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 중장기 상승을 보는 것인데 중장기 상승을 주봉에서 보는 거죠. 이번 주 추세가 우상향 딱 전환됐어요. 이런데 딱 전환되는데 어떻게 돼요? 거래가 늘면서 3바트, 7바트 잘 맞으니까 파동상으로 보셔도 마찬가지고 조건이 맞아 들어갔죠. 이게 그 방석에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점은 갔다 하면 또 많이 가겠죠. 그래서 현재가 만원대니까 135쪽 11이니까 만원대니까 한 13,000원, 그 다음에 또 3만원, 그 다음에 5만원, 이게 파동상으로 쭉 나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못 갈 적에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대선 때까지 한번 꿋꿋하게 한번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선공학과 관련해서 특수건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가격대 잠깐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가격대는 현재 12,000원대가 적정하고요. 목표가는 한 15,000원, 16,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반드시 1,500원 정도에 딱 잘라주시면 됩니다. 항상 주식은 정되었기 때문에 비중, 자기 능력에 맞게 비중을 자기 능력에 맞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수가 12,000원에 목표 주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1,500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특수건설 나왔고요. 이어서 정홍주 위원께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5G가 작년도는 좀 못 갔는데 그렇죠. 네. 재작년도가 좀 한번 갔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못 갔던 것을 찍어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기가레인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레인 눈으로 제가 확인 여러 가지 시켜드리겠지만 저는 뭐든지 간에 통계, 수치
증거를 가지고 예지만 상상으로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주식을 해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상상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은 5G란 자체가 아무래도 메타버스의 또 수혜 분야예요. 앞으로 PC 산업이 커졌죠. 그다음에 모바일이죠. 모바일 다음에는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현재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사명을 메타버스로 바꿀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고,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법안에 대한 통과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앞으로는 5 산업 자체가 다시 또 크게 붐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동안 못 갔던, 1년 동안 못 갔던 분야가 5G이기 때문에 다시 순환매가 돌면 따라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변곡점이 이번에 5G가 온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올해부터, 내년도죠. 내년도부터 5G에 대한 안테나 모듈 수출 자체가 매출의 성장 견인을 할 텐데, 원래 신산업으로 삼성의 5G 안테나 사업을 펼침에 따라서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화면 통해 그 회사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실적을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G 안테나 사업으로 인해서 적자였던 기업이 이 정도로 확 바뀐다는 거죠. 이 적자가 삼성전자의 5G 안테나 사업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이번 연도가 대규모 실적에 대한 급증이 이뤄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도 역시나 더욱더 실적이 증가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 많지 않지만 막 두세 배까지 이렇게 늘 정도의 실적의 증가 추이라고 한다면 명확한 턴어라운드의 기업으로서 이번 연도와 내년도의 실적이 우상향이다. 그럼 주식은 우상향이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수치도 근데 보시면 되겠냐면 퍼가 이번 연도 예상 7조로 봐도 그렇고 퍼가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이 수급을 봤을 때 우리가 믿을 만한 곳은 수치와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0%대에서 2.8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왔고 실적이 명확한 저평가 속에서 턴어라운드라는 자체가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우상향하는 방향에서 주가는 그동안에 월봉을 보세요. 장기적으로 1년 동안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어느 방향은 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렴 형태 속에서 위냐 아래냐 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방향성이 고점과 고점인 저항권을 막 첫 번째 돌파하니까 장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죠. 위쪽 방향 이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상 최고대량 거래가 2020년도 9월 달에 터지고 나서 고점에서 거래가 없는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한번 돌파하며 주가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 적정가 22선 정도의 약 2,3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손저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600원 정도로 주봉 차트의 밴드 저항권 부근을 설정해 드리겠지만 본래 이제 그거는 잘 매매를 못하는 분들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지만 좀 더 2,600원대 거의 저항권 돌파한다면 2,900원대까지도 열어두시면서 항상 관심권에 보시되 손저가 같은 경우는 쌍받아쳤던 저점에 약 2,000원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앞으로 점진적 상승을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봤을 때 손저가는 거기겠지만 짧게 대응하는 기준가는 현재 밴드 하단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기가레인 나왔고요. 종목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도 이렇게 나가는 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지우 위원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이 YIK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올해 거의 무조건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조건 빼고 99%. 예, 99%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제가 대상을 수상하면서 올해도 좀 무게감이 커요. 올해도 이제 99% 좀 갈 만한 종목이 연초에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재료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기도 하고 그만큼 재무 상태 안전하고 재료도 크고 수급이 들어온 기업이 뭐가 있을까? YIK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기업은 이제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 업체죠. 자회사 샘CNS 지분 이제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만큼 올해 샘CNS가 시설 투자를 500억, 700억 정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차세대 웨이퍼 테스터 장비를 또 올해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 삼성동 쪽에 500억 들여서 R&D 센터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이죠. 작년도에 삼성전자 지분 투자하고 랠리 나온 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SNS가 더불어서 동진세미캠이 큰 랠리가 나왔죠. 올해는 가장 큰 반도체의 화두가 뭐냐? 작년도에는 파운드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DDR5 전환이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역시 DDR5 이제 관련주 중에선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하단 추세 부근에서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재차 우상향 방향을 위로 잡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연기금 쪽에서 6,000원대 초중반대에서 13만 주 정도 매집이 이뤄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사주 매입 단가 최근 들어 5,000원대, 삼성전자 지분 투자한 단가가 4,900원대에서 400억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4,000원 후반대에서 5,000원대 부근이 바닥권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목표가를 산정을 해보면 이 종목이 월봉 차트를 봤을 때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형성이 고점이 됐던 단가가 8,000원대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7,800원대에서 8,000원대 부근이 역시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5,000원대 이제 초반대 정도에서 5,000원 중반대 한 5,400원대 정도로 손절가를 잡아가면서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IK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오고 자회사 모멘텀, 재무 상태 부채 한 20-30%밖에 안 돼요. 너무 안정적이면서도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올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올해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YIK 세 번째 종목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과 스케줄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전화가 밀려 있어서 MTN밴드 검색하셔서 오늘 오후 6시와 8시, 9시에 또 무료 방송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것도 함께 하시면서 종목군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전화 상담이 밀려 있어서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얼마에 사셨어요? 소록스요. 소록스 매수가는요? 네. 너무 세게 해갖고 21,000원. 괜찮습니다. 21,000원. 스스로 이게 높게 샀다고 알고 있으면 이제 파악이 됐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점은 이제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바로 정혜영 위원님께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좀 봐주시죠. 소록스? 예, 소룩스. 소룩. 매수가가 21,000원이었고 지난해 종가가 1,200원이었는데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종목 현재 보면은 바닥을 아직 시연 안 했네요. 이 네. 주식이라는 것이 바닥을 시연해야 주식을 사든가 말든가 하는데 바닥을 시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침체권이라고 그래요. 침체권에 있는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는 게 좋겠고 단지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반등성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는 주봉 상태 보면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초반에 절대 물타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룩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보수적으로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섣부른 물타기는 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소룩스 워낙 좀 손실이 커서 여기에 대해서 네. 추가적으로 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잠깐 시간은 더 내드릴게요. 얼마쯤 가야 되나? 아예 그냥 부담이 없으시면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더 나아요. 현재 그냥 위치에서. 갖고 있어요? 단지 손절가가 9,000원 딱 잡아주면 되는데 9,000원이면 바닥은 치지는 않았지만 가추세라고 그래요. 9,000원이 본래 손절 라인 때 마지막 손절 라인 때 요것만 지급주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일단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이 정도 선에서 전략 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소룩스 또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긴 했는데 또 이걸 만회할 수 있는 종목 전략들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홍주 위원께 그래서 무료 방송 안내 네. 앞에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빨리 넘겨버려가지고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료 방송에 오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제가 2011년도 작년도 최우수 어드바이저로 선정이 됐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가 명품 꿈의 차트 시스템, 자동 종목 검색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이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됨에 따라서 엄청난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찍으면 바로바로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가레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종목들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개를 할 것이고요. 내일도 어떤 공약에 대한 내일 공약주 공개 방송 내일도 하기 때문에 오늘 미리미리 오셔갖고 같이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시장 얘기부터 종목 추천도 해드렸고 전화 상담, 종목 상담까지 가득 차게 해드렸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이 세 분과는 이 정도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MTNW 나린의 정혜영, 강남 큰손 정홍주, 국명 정주위원과 오늘 함께했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저희들은 그러면 2부에서 또 새로운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들도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